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네방네 왕진의사, 집으로 가는 준이용 원장 이홍준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더블 MC로 이렇게 또 활약을 해주실 네. 텐데 오늘은 또 준의원에서 좀 특집 방송 편으로 준비하셨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신가요? 네, 우선 오늘은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제주 지역의 장애인분들의 건강을 비롯하여 어떤 생활에 어떤 작은 불편함도 다 책임지고 있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김은주 팀장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초창기 때 제주도에서 방문 진료를 할 때 방문 진료를 하는 의사가 저 한 명이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몇 년 전부터 저와 함께 방문 진료를 다니는 원장님이 한 분 더 네.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있어서 제가 심적으로 굉장히 든든한데요. 영웅의원의 전영웅 원장님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또 이렇게 네 명이서 저희가 비욘디 제주 라이브를 하는 건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장애인 건강수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먼저 우리 팀장님 센터 소개와 또 시청자분들 오늘 처음 뵙는 자리여서 인사 간단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팀장 맡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제 이렇게 딱 처음에 얘기를 해주신 김에 저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잘 몰라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어서 그거를 같이 보면서 저희 센터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사실 제주에는 저희 센터가 하나 있지만 전국에 17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저희 센터는 2015년에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센터는 제주대학교 병원 지하에 있습니다. 센터 설립은 크게 4가지 목적을 가지는데요. 우선 장애인 건강권의 향상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와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사실 좀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지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본인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17개의 센터가 있고요. 네. 지금 모든 지역에 다 있진 않고 지금 저희 제주 지역 포함해서 17개 센터가 특히 서울과 경기는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북부, 남부로 나뉘어져 있고 다른 지역은 각 1개씩 센터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센터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주는 곳은 국립재활원의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있고요. 각 지역 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병원급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릴 텐데 물론 오늘은 이제 건강주치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센터에서 하는 굵직한 사업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들은 전국에 있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사업이 글로 보면 굉장히 막연하고 무슨 일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센터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본인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그 서비스를 알고 이용할 수 있게 다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각 지역 보건소에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 센터에서 같이 도와드린다든지 혹은 장애인분들이 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건강에 관련된 제도나 서비스를 좀 구상하고 있는데 그 단계, 그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게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의 접근성이거든요. 그 접근성을 좀 더 높이고 이용 보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출산하고 6개월까지의 모든 여성 장애인분들은 네. 저희 센터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수많은 건강관리 사업 중에 특별히 여성 장애인분들의 그 모성보건 사업을 이제 도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임신 과정과 출산까지 거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또 정보도 잘 모르시고 또 출산 후에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큰 사업으로 빼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 등록이 되시면 예를 들어서 임신 중에 필요한 진료 그리고 검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동행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출산 후에도 영유아 검진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네,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이가 발달을 잘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저희 센터에서 좀 도와드리거나 필요하면 병원 진료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여성장애인분들은 생애주기별 혹은 이제 가족 단위로 교육들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교육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교육인데요. 저희 장애인 건강권 사업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도 물론 필요하고, 그다음 장애인 건강을 돌보는 의료인이나 기관 종사자분들한테도 교육이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관 종사자 혹은 보건 의료인,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또 치료사 분들 같은 분들께 그 장애인 건강에 대한 교육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 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 대상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 교육, 예를 들면 만성질환 관리, 혹은 운동, 혹은 구강관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신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큰 사업 중에 하나는요,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장애인분들이 보면 특히나 많은 수요가 있는 게 재활 부분이거든요. 내가 재활 운동을 받고 싶은데 혹은 재활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정보가 없다든지 그런 서비스가 없다라는 경우에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 소아 청소년 대상으로는 많은 이제 재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드리거나 혹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하게 얘기 드릴 건강주치의와 치과주치의 서비스 연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저희 센터가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나 치과주치의에게 장애인분들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연결을 해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도 마찬가지로 국가건강검진을 지금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수검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장애인분들은 이동의 불편함도 있지만 그 검진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신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센터를 통하시면 검진 서비스를 연계해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진 동행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크게 4가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홍보나 캠페인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 개최 같은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뭔가 말씀해 주시면 또 이렇게 원장님들이 또 현장에서의 이야기들을 같이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주치의 제도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굉장히 생소하다고 하세요. 많이 못 들어봤고 그게 뭐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벌써 시범사업 4단계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내가 의사를 직접 선택해서 네. 그 의사를 통해서 내 건강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시범 사업이 계속되면서 조금 이용 대상자들도 늘어나고 서비스도 더 늘어났는데 일반 건강 관리를 받으시거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주요 장애에 대한 관리를 받으시거나 혹은 두 가지를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받으시거나 할 수 있는데 이용 대상자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장애 유형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만성질환,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데 약을 먹음에도 잘 관리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주치의 제도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강주치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건강주치의는 방문 진료를 하십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병원 진료를 직접 못 가시는 분들은 이 건강주치 제도의 방문 진료 서비스를 아시면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네. 또 이동이 쉽지 않으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치의 제도 중에 방문 진료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방문 진료를 하는 주치의가 있고 방문 진료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건강주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치의는 주치의인데 이제 건강주치의와 조금 다르게 치과주치의 제도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비슷하게 내가 선택한 치과 의사를 통해서 내 건강 관리를 받는 건데요. 이 치과주치의는 사실 장비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방문 진료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치과주치의 활동을 하시는 기관으로 가시면 조금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좀 구축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료진의 장애 이해가 좀 돼 있는 상태라서 불소도포나 치석 제거, 그다음에 교육 같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제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주에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치과주치의가 어떻게 되고 있나 너무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현황을 좀 파악 계속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주치의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주치의가 새로 시작을 하셨구나, 어떤 주치의는 방문까지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제가 오늘 마침 또 확인을 해봤는데 업데이트 최신 정보죠. 봤더니 이제 도내에 건강주치의는 총 9곳 있고요. 여기 중에서 방문 진료하시는 곳은 우리 집으로 가는 주의원과 본계 영웅의원 포함해서 5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치과주치의는 6곳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치과주치의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전에는 이렇게 6곳까지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많이 등록을 해주셔서 도내 곳곳에 치과주치의가 있고 또 이 방문 진료를 하시는 기관 중에는 사실 제주도가 되게 작은 것 같으면서도 넓은 지역이라서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넘어오거나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넘어가거나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주치의 중에서는 그래도 서귀포시까지 가는 주치의도 있고요. 또 서귀포시에서 방문 진료를 하는 건강주치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관명이나 아니면 방문 진료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네, 끝으로 저희 센터 상담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평일 오전 8시 반에서 오후 5시 반 네, 저희 센터 열려 있고요. 제주대학교 병원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네, 연락처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되시고 나는 전화나 이런 게 방문이 불가능하다 하시면 여기 보이는 QR을 스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뜹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에서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화를 하셔서 나는 좀 그 센터로 가는 게 힘들다, 좀 집으로 와주실 수 없냐라고 하시면 저희 언제든지 제주시, 서귀포시 상관하지 않고 네. 집으로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상담하느냐. 아까도 이제 사업을 쭉 얘기했지만 사실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내 건강 상태가 궁금해요. 혹은 내 건강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내가 약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과연 잘 먹고 있는 건가요?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궁금함이 계시다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원하시는 서비스로 연결을 해드리는 역할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상담 안내 페이지 캡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는구나.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해가 쏙쏙 된다. 그래서 등등등 이제 많은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제주도 내에 이제 주치분들 가운데 무려 2분이나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과 이 주니어 원장님이 영웅아 원장님을 처음 만난 게 대면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사실 제가 원장님을 먼저 책으로 만나고 그 책을 읽고 내심 제가 팬이 됐었는데 네. 이렇게 실제로 이제 만나서 그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바람 냄새가 밴 사람들. 네, 약간 슬쩍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진료실 자본론이라고 이게 사실은 그때 이제 직접 듣긴 했지만 의사들을 경향해서 쓴 책은 아닌데 네. 의사들이 읽기에는 정말 둘 다 너무 오. 재밌게 봐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성함이 정말 전영자, 웅자이시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영웅 의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계 영웅의원 원장 전영웅입니다. 지금 그 개원은 3년을 좀 넘겼고요. 아까 책 소개 감사하고 그 책을 쓰면서 이제 좀 사람들과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문 진료를 하게 된 거는 이제 방문 진료를 원해서 먼저 개원을 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해보고 싶었던 한 진료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재가복지센터와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좀 다니다가 이게 장애인 방문 주치 건강 주치 제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1차 의료 방문 주치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가입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래와 방문 진료를 같이 겸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비욘디 제주 라이브만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원장님 시간대에 또 다른 병원과 센터장님을 초대한 이런 초대석의 느낌은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좀 제가 받는 느낌은 이 방문 진료를 하시는 그 담당자분들이 좀 네트워킹이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90% 이상이 다 단독 개원 형태이고 네. 그 단독 개원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구도인데요. 그죠. 유독 이 방문 진료 안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서로 돕고 이제 서로 이제 어려운 게 있으면은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좀 실제로 잘 돼 있기도 하고 여기 이제 센터에서도 연계를 또 너무 잘해주시고 해가지고 이게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또 장애인 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도 준비한 질문들이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영웅영 원장님이시나 아니면 팀장님이시나 답변이 되시는 대로 이렇게 좀 바로바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타님 들어가 주셨고요. 우리 오영도님께서도 이용준 원장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김은진 팀장님, 영웅의원 전영훈 원장님과 우리 건강지키비 송혜 아나운서님과 구상무 PD님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행복하자 둘이서님, 어부사랑님은 뜻깊은 방송이고요. 좋은 주제입니다. 설레임 남겨주셨고요. 요요요님께서는 이 센터 이용을 할 경우에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아니요, 저희 센터 이용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네, 그럼 네, 무료로 그래요? 진행을 하고 네. 비용이 드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건강주치의를 연계했을 때 방문 진료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의 분들이 계시면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본인께서 진료를 받을 때의 진료비나 약값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 텐데
기본적으로 센터를 이용하실 때의 비용은 들진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활 서비스도 연계를 해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웬만하면 비용이 드는 기관으로는 연결을 안 하고요. 처음은 공적인 기관, 공공기관으로 먼저 연결시켜드려서 비용 부담이 좀 없는 좀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드는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외에는 저희 센터 이용 자체는 비용은 없습니다. 네, 무료라는 점. 그리고 오늘 나눌 제목들이 많은데 또 시청자분들의 몇 분의 질문을 먼저 선별하겠습니다. 타님께서는 장애 등급이나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했지만 아직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등급이 없지만 거동이 힘든 가족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방문 진료가 가능하다면 오셨을 때 약 처방이나 욕창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답할까요? 네. 네. 우선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요. 그 요양 등급이 나오지 않았으면 이제 등급에 따라서 본인 부담 금액 그러니까 차이가 좀 발생하긴 하지만 보통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처방전 약품 처방이나 어떤 욕창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방문 진료의 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지 않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다들 좀 반응이 몰라서 좀 이용하는 못하는 그런 제도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또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또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도의 세금이 더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도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혹시 좀 이렇게 이 방문 진료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찾아가거나 장애인 주치 제도를 시행하시면서 좀 이런 거 생각나는 에피소드, 생각나는 환자분 케이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이제 팀장님이랑 이야기 나눴던 내용인데 유독 저희 병원에 다이어트 상담에 그 환자분들이 많이 의뢰가 와가지고 다이어트를 원하시는요? 네, 이제 오. 장애인분인데 이제 만성 질환도 물론 있긴 하지만 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주된 이제 목적이 주치의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좀 요즘에 많이 의뢰가 왔는데 최근에 이제 뭐 애월에 사시는 어떤 환자분이 처음에 의뢰가 왔을 때 100kg였는데 네. 지금 79kg까지 이제 감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이 감량하셨네요. 네, 그래서 혹시 다이어트 주치의로 혹시 그런지 어쨌든 그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네. 혹시 또 원장님은 또 생각나시는 사례나 또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저는 그 사고로 이제 2다리를 잃은 환자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사고 이후에 이제 우울감 때문인지 그 쪽방 같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이렇게 거의 칩거하다시피 사시던 분이 계셨어요. 예. 저희가 가서 당뇨도 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담배도 워낙 많이 피셔가지고 이제 그 혈관 질환이 발생해가지고 손가락에 다 염증 생기고 썩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그분은 사실은 이제 의학적 치료도 중요하긴 했지만 사회사업 연계를 통해서 주거 상향 개선이나 어떤 활동 보조나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그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 제도적 한계가 우리가 많이 뛰어도 이제 제도적으로 한계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접근 갈 수 있는 그 어떤 횟수나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한 거에 대해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랄까 환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환자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거의 이제 반포기 상태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상황이 만나게 되니까 저도 힘들고 이게 마치 이제 다방면에서 뭔가를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환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는 그뭐 짝사랑 같은 그런 상황이 나는 발생하니까 듣고 싶은데.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래도 지금 활동 보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쪽방 아직은 쪽방에서 못 벗어났지만 거기서 환경이 좀 개선돼가지고 청소가 되고 이제 인력이 지원돼가지고 어느 정도 좀 나은 상황에 있다는 걸로 만족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이제 관심이 가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마음은 자꾸 가고 그래서 지금 신경 쓰이는 그렇게 좀 마음이 가는 환자들이 좀 있어서 그게 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저한테는 좀 부담이 있어요. 네. 아니 저도 이제 방문 진료를 되게 생소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주니언이랑 함께 방송을 하게 되면서 좀 그런 사례들의 사진들을 또 실제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찾아가는 진료 같은 경우는 좀 그분들의 인생에 깊숙이 들어가서 뭔가 이 의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 그리고 실질적인 주거 환경의 변화, 뭐 활동, 심리 되게 다방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맞아요. 혹시 또 팀장님은 생각나시는 에피소드나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그 방금 영웅 원장님이 말씀하신 케이스도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케이스여서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에 안 그래도 관련 기관이 모여서 사례 회의를 했어요. 네, 그 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냐. 그래서 물론 주치의가 가장 먼저 그 위기 상황을 발견하셨고 거기서 또 행정에서 또 개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을 일단 넘겼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 해소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저희도 물론 자주 가서 당뇨가 가장 문제였던 분이라 당뇨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드리고 활동지원사 선생님께는 당뇨 측정할 수 있는 교육을 좀 해드려서 집에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좀 지원해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 말씀하신 이제 주거 상향 지원을 통해서 좀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원을 하는 중에 있는 사례가 하나 생각이 저도 났고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주니원에 연계했던 사례인데 서귀포시에 사시는 심한 뇌병변 장애인이셨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시겠어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중증 와상 장애인이시고 집에서 어머니가 케어를 하시는 분이시고 네, 의식은 없으신데 이제 L튜브와 폴리 착용하시고 그래서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신 상황이었는데 보호자가 고령이셔서 아무래도 이분을 모시고 병원에 한번 가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계를 해드렸는데 그 뒤에 저희가 어떠신지 확인했을 때는 이게 소변줄이라고 하죠. 그게 한번 빠지면 119를 불러서 종합병원에 가서 이걸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치의가 오고 나서는 그 횟수도 줄고 그거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네. 이게 이제 저도 이 환자분 생각나는데 이분이 이제 65세 미만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활동지원 선생님을 신청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어머니의 배우자분이 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그래도 좀 되게 막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저도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그런 경우는 그 65세 미만이어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지 않나요? 아마 노인성 질환에 해당이 되면 그쵸. 등급이 나오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어머니한테 그거를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소개서를 써서 좀 활동지원 선생님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아, 정말 이렇게 잠깐 이야기만 나눠도 벌써 여기서 이제 저희 생방 중에서도 이렇게 요청 사항들이 오가는 거 보니까 정말 네트워킹이 너무 중요하다는 게 또 바로 체감이 됩니다. 우리 또 그 시청자분들께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만약에 좀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면 어디로 신청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 센터를 이용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저희 제주 지역만 두고 얘기를 하면 제주 지역에는 이제 비용 부담 없이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각 보건소에도 물론 있지만 한 몇 군데 더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정보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으시고 그리고 신청 기간도 이렇게 신청이 시작하면은 금방 신청이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보 싸움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대신 신청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이제 말씀드려서 조금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서
딱히 내가 원하는 재활 프로그램이 있지 않는다면 일단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원하시는 서비스를 듣고 해당하는 서비스로 연결을 시켜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첨언을 하자면 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그 연계된 그러니까 관련과는 그러니까 없다고 해야 하나? 이게 연관은 이제 부족한 건데 그 재가복지센터에서 그 재활 운동을 직접 교육받고 그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를 활용해 가지고 가서 이제 재활 운동을 해주시는 방문 간호사님들이 계셔요. 네, 만약에 그 노인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재가복지센터를 알아보시면 그렇게 활동하시는 그 방문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또 더 나가는 얘기지만 재택의료센터 지원 사업에서 이제 지금 작업치료사분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으로 포섭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먼 미래 앞으로는 좀 그런 것도 재활운동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주도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그 이제 신청을 하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집에 가는 그것도 네, 있고요. 그게 네. 이제 저희도 같이 이렇게 같이 네, 하시는구나.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센터에 연계해서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연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게 네. 완전 와상인 환자들 재활치료를 제가 몇 번 신청을 했었는데 네.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네, 맞아요. 혹시 그거는 네. 어떻게 범주가 일단 재활 서비스는 특히 이제 방문자 같은 경우는 치료사분이 집에 가서 그분의 운동을 도와드리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단순히 내가 가만히 있고 마사지 해주는 개념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방문 재활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가 없어도 이 배운 운동을 스스로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본인 의지가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교육을 했을 때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생활이 돼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와상이거나 아니면 바꾸는 싶은데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이렇게 좀 해달라라는 이제 요청은 저희가 연계해드리는 기관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그렇군요. 네네. 지금 또 시청자분들이 이제 막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정보 알고 싶다 하는데, 일단은 또 제주도에 계시고 잘 모르겠다 하면, 저랑 아까 말씀해주셨던 전화로 일단 연락을 드리고, 전 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저희 가족은 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또 업데이트 정보들도 드리는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으로 임종도 지켜봐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예, 그 생애말기 임종 서비스 지원제도도 있어서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긴 해야 하는데 네. 그런 그 호스피스 그 제도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호스피스를 인가받은 건 아니지만 재택의료센터 개념으로 해서 이제 임종이 이제 가까워지면은 좀 방문을 타이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인들을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이제 보호자한테 그래서 연락을 주세요 하면은 사실은 제주도가 뭐 서귀포든 어디든 30-40분이면 가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은 그 사이 동안에 아예 그게 다 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임종을 하고 뭐 사망선언 해드리고 하는 적은 있긴 한데 이제 갔을 때 이제 경찰서에는 연락을 해서 경찰이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좀 편해요, 사실. 제가 혼자 가가지고 네. 그냥 사망선언하고 사망선언 주고 그냥 가면은 이제 나중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제 지역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네. 그냥 같이 가는 게 편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이제 또 방문 진료 하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원장님도 퇴근하셨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저희 비욘디 회식 중에도 이제 이렇게 상담하고 저희 회식이 잡혔는데 임종 때문에도 못 오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방문 진료만 또 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예. 네. 혹시 좀 그런 면에서 목요일 오후만 또 방문 진료 음. 하시니까 어려움도 없으신지도 궁금해요. 어려움이 많죠. 지금 그래서 지금 목이 지금 메었는데요. 많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점심 시간에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은. 진짜요? 예. 그래서 이게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 방문 진료를 하려면 그 병원의 시작부터 세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방문 진료를 먼저 시작을 하지 그 생각을 하고 개원을 한 게 아니고 외래를 보면서 내가 이제 쉬는 때 휴신 때 이제 가서 이제 몇 케이스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이 제도에 이제 제대로 이제 포섭이 되면서 케이스가 제도의 많아지고 포섭이었군요. 그래서 좀 시간에 쫓기고 네. 그다음에 케이스가 많아지면 이제 제가 뭐 이걸 케이스를 조절해야지 아니면 제가 시간을 더 늘려야 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병원 자체가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병원이 안 되면 차라리 진료 시간을 단축시키고 제가 그 사이에 방문 진료를 다니겠는데 병원이 특성상 환자가 계속 오는 병원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외래 진료 시간을 또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되게 좀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긴 해요, 사실은.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더 시간을 쪼개면서. 제가 사실은 주말에 이제 원장님이랑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뭐 옹코를 받자 이렇게 제의를 하고 싶었는데 네. 워낙 바쁘시고 네. 또 주말에는 농사도 지으시고 해가지고 농사도 지고 차마 말을 책도 쓰시고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제 네. 방문 진료를 하실 경우에 좀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시지 않은지 경영적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없으신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것도 문제긴 해요. 실은 그 장애인 방문 주치 사업에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진 않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다른 제도로 재택의료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고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두 달 전에 저희도 이제 재택의료센터에 선정이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려니까 일단은 그 지금 초창기라 그 재택의료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케이스가 많지 않으니까 정규직으로 고용하기에는 되게 그 비용면이나 역할면이나 되게 애매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계약직으로 이제 좀 고용을 해서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주니언처럼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인력도 구성하고 다니고 역할도 이제 고민하고 그러겠는데 외래 진료와 방문 진료를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제약점이 생깁니다. 예. 그러실 것 같네요. 정말 예. 말씀을 들어보니. 예. 자, 그럼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기셨다 하시면서 설레임님이 이게 소득이 높은 분들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 좀 물어보셨거든요. 그 저번 방송도 그렇고 이거를 막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전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장애인 주치 제도에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신청을 하시기보다 좀 주변에서 네. 가족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또 많이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많이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맞아요. 조금 제도적인 어려움은 있지 않나. 네, 네. 그런 면도 좀 각각 여쭤보고 싶기는 해요. 먼저 좀 제도적인 어려움이 좀 있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까 이제 비용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주로 만나는 대상자분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문 진료비가 발생이 되면 실제로 건강보험 자격이 부담을 해야 되는 자격이셔서 그 부분들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은 안 하겠다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게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이거는 필히 꼭 안내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누군가 봤을 때는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뭐 시범 사업이라 그런지 아니면 이게 본 사업이 되면 어떻게 또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치과 주치의를 잠깐 같이 얘기하면 건강 주치의와 달리 치과 주치의는 이제 방문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가정 방문 상담을 해보면 구강에 정말 어려운 많은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료를 보듯이 입안을 이렇게 보는 것만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치과 주치의도 그런 식의 간단한 방문 진료라도 가능하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비욘디의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에 출연하시는 구강 주치 네. 정상희 원장님이랑 정상희 저랑 원장님. 되게 친한데 치과 선생님인데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쫓아다니면서 꼬셔가지고 드디어 교육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하면은 저는 무조건 데리고. 네, 왜냐면은 가서 보면은 또 달라요. 네. 분명히 할 게 생겨요. 네, 아무리 맞아요. 기구적 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는 저나 영웅원 원장님도 똑같은데 처음에 아예 몰랐을 때는 네. 뭐 병원 저기서 뭘 해 하는데 지금은 다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꼬매는 것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치과도 가서 들여다보면 답이 생길 거다. 그래서 제가 꼭 그거 꼬셔가지고. 네. 그리고 저희 한번 이제 행사 차원에서 가정 방문해서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입안을 좀 봐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시라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저희 상담사가 하는 얘기보다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가십시오, 병원에 오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 치과 선생님이 입안을 보시고 이거는 발치해야겠어요, 한번 오세요 하고 예약을 저희 통해서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바로 오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구나. 저희가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세요 해도 이제 잘 안 들으셨다가 의사 선생님 한 말씀이 딱 기억에 남으셔서 바로 오시는. 근데 그런 영향들 생각하면 꼭 방문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상희 원장님 화이팅. 다음엔 또 이 자리에 또 그렇게 함께 또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투어리스트님께서 아까 살짝 얘기 나누긴 했지만 왕진을 가셨을 때 좀 안타깝다 이런 상황도 많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많네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경추 손상을 입어가지고 가슴 아래로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누워있는데 그 세월이 30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네. 30년 동안 버티면서 살아왔고 그 옆에서 그 환자를 돌보면서 살았던 가족들, 그 심정을 사실은 저희가 의사이긴 하지만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삶에 대한 그 어떤 존중이나 겸손이 생기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바로 어제 갔었던 집인데요. 그 언덕배기 벌판에서 비가 새는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사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거의 반 노숙자, 그냥 노숙자 모양새로 이제 사시는 거죠. 당뇨 조절 안 되고 난청이 생겨서 귀가 안 들리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만 놔두면 혼자 계시면은 정말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옆에 어떤 할머니가 또 계셔가지고 땅 주인 할머니가 그분을 또 이제 돌봐주시고 네. 그럼 이건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의학적인 걸 떠나서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렇게 좀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어째 시청 주무관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보는 상황인데도 서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보이는 시야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방문 진료 다니면서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보니까. 정말, 네. 정말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 또 제도적으로도 많은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예산도 관련해서 많이 편성이 되었으면 예. 좋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자리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포지션에서 되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일반인인 저도 정말 이게 제도적으로 필요하구나를 좀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정신질환도 좀 해당이 되는지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네, 해당됩니다. 그 장애인 건강 조치에 이제 정신질환도 네, 해당이 네, 네. 됩니다. 정신질환하고 정신장애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아, 있는데 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신 경우에는 장애인 건강조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정신장애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군요. 자, 오늘도 뜨거운 반응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대단한 일 하시고 박수 받으셔야 되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된 혜택 누렸으면 좋겠고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여기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방문 진료를 좀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문마부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팀장님도 모시고 영웅 원장님도 모시고 해서 좀 많은 환자분들이 좀 네. 이런 거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좀 홍보가 더 부족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비욘드 가족분들이 같이 또 홍보 요정이 되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신나는 인생님이 혹시 정보 지원을 많이 받으시나요? 정말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이었어요. 정부 지원이라기보다는 이게 수가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우리는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진료비 한 20%를 내고 진료 받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수가라는 게 책정되고 우리가 방문 진료를 해서 환자를 보면 거기에서 이제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비용 수가가 어느 정도 책정되고 네. 거기서 이제 따로 책정된 몇 퍼센트의 비용을 본인 부담금으로 받는 거죠. 그거는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정부 지원이라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책정된 그 수가를 보고 저희가 움직입니다. 자, 너를 만나님께서는 사회복지사분들 PTSD를 많이 겪는다는데 혹시 원장님들도 그러신가요? 저는 그런 적은 없고 그냥 그 영웅 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속 이제 생각나는 것을 애틋하고 뭐 어떻게 도울 게 없을까 이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PTSD까지는 네. 네. 네, 그렇군요. 아니요,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방송 시간이 어느덧 2분이 남아가지고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기대도 해보는데 먼저 원장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분씩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문 진료 자체가 지금 저희가 이제 장애인 건강주치만 좀 중심으로 두고 얘기했지만 그 1차 의료 방문 진료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노인 장기용 등급을 받은 분들 대상으로 이제 재택의료센터라는 그 제도도 있고 다양하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러니까 특히 노인 장기 요양 등급에 65세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꼭 그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 없으시고 65세가 아니시더라도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그런 병원에 갈 여건이 안 된다면 방문진료를 신청하시면 거의 대부분 되니까요. 네, 그런 것들도 뭐 와서 처방전 끊어달라는 좀 그런 것만 아니면 저희가 언제든 가서 봐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팀장님. 네. 네. 사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건강에 대한 관심도 크고 건강관리 잘 받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건데 어느 분이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게 그 나라의 국격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안 아플 수 없습니다. 안 아플 수 없으니 저는 잘 아플 권리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건강주치 제도도 많고요. 말씀하신 방문 진료나 방문 재활 그리고 저희 센터도 있으니까 마음껏 이용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원장님께서 이제 중의원의 시간인데 또 오늘 이거 기획을 너무 기대하셨었거든요. 어떠셨을까요? 그 매번 방송 때마다 좀 말했던 것 같은데 이런 방문 진료를 하게 되면 결국에 환자를 질병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돌봄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러려면은 결국엔 다학제 관리가 필수로 필요한데요. 그런 다학제 관리에 저희 같은 방문 진료하는 병원이 중간에 허브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순삭됐습니다.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최고의 주제였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먼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국민들도 이 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이런 제도들이 있더라 라고 또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저희가 다음번 방송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에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요. 마무리 또 네. 마무리. 누구와 함께 하셨는지 소개를 네. 지금까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김은주 팀장님이셨고 영웅의원의 전영웅 원장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